사랑이 죄는 아니지만 정도가 도를 넘게 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애정을 넘어서 거절을 했음에도 상대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은 중한 범죄인데요. 14살 여중생을 쫓아다니며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이 최근 벌어졌습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오유진의 이야기인데요. 어릴 적 외할머니를 따라간 노래교실에서 실력을 쌓은 오유진은 각종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0일 오유진이 정체불명의 남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오유진의 외할머니는 지난 8월 초 한 통의 수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성은 자신과 오유진이 이상할 만큼 닮았다며 할머니에게 만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전화가 걸려온 그날 이후 오유진 관련 기사와 영상마다 자신이 오유진의 친아버지라는 내용의 댓글이 하루에도 30개씩 천여 개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생물학적 아빠가 있는데 진실을 밝혀라라며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오유진의 친아빠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비교해보라며 자신의 사진까지 공개한 그의 정체는 60대 남성 오 씨였습니다.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오유진과의 만남을 종용하는 오 씨 때문에 오유진과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오유진 할머니의 지인들까지 만나며 내가 10몇 년 전에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 헤어지면서 아기를 지우라고 했고 그 여자가 애를 낳아서 누굴 줬다. TV를 보니 내 딸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 씨는 문제는 걔가 날 닮아 있는 거야.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는데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다. 솔직히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학교 가는 길에 한두 번 봤다. 이름도 한 번 불러봤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와 그녀를 지켜보고 말을 걸기도 했다는데요. 오유진의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살고 있다는 오 씨가 언제 유진 양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인 오유진의 할머니는 정신과 약까지 복용 중입니다. 성인 남성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조차 두렵다며 행사장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던 오유진인데요. 이제 겨우 중학생인 오유진을 공포에 떨게 만든 오 씨는 도대체 왜 오유진을 자기 딸이라며 집착하는 걸까요? 오유진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오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오 씨에 대한 혐의점을 확인하고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수사 단계에서 물리적 위협은 없었던 만큼 오 씨의 인신 구속은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이라 우선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을 찾아온 제작진이 오유진의 실존 친부 사진을 보여주자 저하고 눈매도 그렇고 이분도 서로 비슷한 점이 있네라며 끝까지 자신이 친부임을 주장했습니다. 제작진이 DNA 검사를 하자고 하자 오 씨는 나는 DNA보다 유진 양 할머니가 만나줬으면 맞교환을 하면 돼 손톱을 만나서 한 개씩 깎아서 교환을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꾸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오 씨의 괴롭힘에 오유진은 예전부터 성인 남성분들이 혹시 오유진 아니냐고 묻는데 지금 성인 남성분을 보면 저도 모르게 아닌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되고 저도 모르게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연예인 스토킹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위입니다. 응원 자체는 순수한 행위일지라도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괴롭히는 건 뒤틀린 팬심이자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스토킹을 일삼는 이들을 사생팬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연예인들이 사생팬을 대상으로 법적 처벌을 예고해왔습니다. 공식 일정은 물론 개인적인 일정, 사적인 공간, 심지어 가족들의 일상까지 추적해 따라다니는 사생팬으로 인해 고통받는 연예인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막내 정국도 사생팬으로 인한 어려움을 털어놨죠. 집 주소나 헬스장 정보 유출은 기본이고 원치 않는 배달 음식을 집으로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내 집 주소 다 알지 않나? 이미 다 올라와 있다.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진짜로 찾아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체념한 모습을 보이는 정국의 팬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같은 그룹의 멤버 B 또한
극성 팬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어 소속사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뒤에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마를 거는 등 직접 소통을 요구하며 선 넘는 스토킹을 시도했던 것인데요. 특히 이 여성은 뒤자택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뒤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경비원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여성을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연예인들을 괴롭히는 사생팬의 과감한 행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엑소 백현의 사생팬은 백현 친형의 결혼식에 지인으로 참석해서 백현이 보일 때마다 사진을 찍고 사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중이 동방신기로 활동할 때 한 사생팬은 김재중의 집까지 들어와 몰래 사진을 찍고 달아나거나 새벽에 벨을 누르고 문 손잡이를 잡아 끄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속옷을 훔쳐 판매하거나 연예인이 해외 일정으로 비행기를 예약하면 근처 좌석을 예약해 비행 내내 연예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생팬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주변 인물의 접근에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스토킹 행위는 당사자 또는 주변 인물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악질 범죄로 꼽힙니다. 이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팬 커뮤니티에서는 팬의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는 의미를 담은 사생범이라는 용어로 사생팬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생팬의 신상을 SNS에 공개하거나 범죄 행위를 공개 저격하는 팬들도 있죠. 그럼에도 이들의 범죄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연예인들을 쫓는 팬들이 많아지자 그들을 전문적으로 실어 나르는 사생택시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정보값이 많이 쌓인 사생택시는 신규 사생팬에게 연예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한다는데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화장실로 따라오거나 집 화장실에 카메라 렌즈를 설치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범죄 수준에 이르는 사생활 및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사생팬을 처벌에 이르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생팬의 나이나 연예인의 이미지 때문인데요. 자신의 미성숙한 행동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어린 팬을 무시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분쟁이나 보도로 이미지가 소비되는 것을 꺼리다 보니 그냥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소속사에서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SM, 하이브, 안테나 등의 회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생팬의 행위를 지탄하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은 젊은 아이돌 가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배우 한다감은 과거 극성 팬에게 시달린 일화를 방송에서 전했었는데요. 한다감은 집 앞에 찾아와 있고 밤에 좀 많이 좀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더 공격적으로 너희 아킬레스건 다 끊어버리겠다고 라고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무서운 압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범죄로 이어지고 스토커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마는데요.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 사건이 처음 대중에게 알려진 건 지난 1998년 김창완 사건 때였습니다. 무려 11년 동안이나 한 남성에게 구타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온 김창완이 참다 못해 이 남성을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창완은 심리적으로 감금된 상태였다라며 고통스러웠던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배우 김미숙 역시 20여 년간 한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고 고백했는데요. 김미숙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너무 오래 따라다니더니 결국은 큰아이 가졌는데 저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라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스토킹도 모자라 스토킹을 그만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죠. 결국 해당 여성은 공갈 미수 혐의로 지난 2007년 구속됐습니다. 스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스토커. 최근에는 더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집착은 더 심해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조인성의 중국 팬이 무단으로 자택을 침입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김민종을 스토킹해온 30대 여성 또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자택 침입으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나운서도 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윤태진은 SNS를 통해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는 메시지와 함께 정말 무대응이 답이라 생각했어요. 이것도 관심이고 사랑이겠지 싶어서요라며 허황된 이야기들도 저번보다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저를 응원해서든 싫어해서든 그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에게 정말 공포예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연예인 부부의 집을 찾아가는 스토킹도 있었습니다. 가수 비와 김태희 부부가 사는 주거지에 한 40대 팬이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해당 팬은 8개월가량 무려 14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며 스토킹했고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로 사랑받는 이찬원 또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중년의 여성 팬과 마주쳐 팬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수첩에 사인을 해주고 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찬원이 이동하는 층마다 따라왔고 결국 차를 타고 백화점을 나서는 이찬원을 따라 차를 몰고 뒤를 쫓아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무서웠다는 이찬원은 집에서 가까운 백화점이었기에 그대로 가면 집 위치가 노출될 것 같아 일부러 골목으로 빠져서 한참을 뺑뺑 돌아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만약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갔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 생각만 해도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스토킹이 애정망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됐지만 사회적 체면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믿게 되는 심리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팬이기에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줬을 뿐인데 자신을 특별하게 사랑한다고 혼자 착각하여 과도한 애정을 보이는 이들을 매번 상대해야 하는 연예인의 직업도 정말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들이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여러 명이나 되니 법적 처벌을 예고하는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과도한 집착이 아닌 건강한 애정 표현으로 바람직한 팬 문화가 자리 잡아가길 바라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 이러한 범죄가 줄어들길 바라겠습니다.